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화산 지형이 되겠고요. 화산 지형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1시간짜리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화산 지형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주민생활까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수업 순서예요.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으로 먼저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건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 분포, 어디에 분포하는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주요 화산 지형들을 정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산지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PPT 슬라이드는 많이 넣지 않았지만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 지형 프린트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오늘 제 여행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 이제 접니다. 저고요. 제가 머리를 빨갛게 물들였었던 지난날 젊은 달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지금 이 사진 왜 가져왔냐? 제 여행 자랑하려고 하는 것 전혀 아니고요, 친구들. 이 사진이 오늘 배울 지형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지금 어디에서 찍은 거냐? 제가 폼페이, 친구들 들어봤죠? 폼페이. 제가 이탈리아 여행이 저희 항상 로망이었어서 선생님 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서 바로 그해 겨울방학 때 폼페이로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 떠났는데요. 이탈리아 폼페이는 굉장히 유명한 게 일단 화산 지형이 화산의 어떤 폭발로 인해서 도시가 아예 사라져버린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이 폼페이를 망하게 했던, 폼페이를 사라지게 했던 화산이 바로 요 뒤에 있는 이 화산이 됩니다. 이 화산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베수비오라는 화산이 되겠고요. 베수비오 화산 때문에 사실 이 화산에 화산재들이 쑥 내려와서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다 묻고 있었죠. 묻고 있었는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여기를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발굴 작업을 하다가 토지를 그냥 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하에 묻혀 있었던 폼페이라는 고대의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화산에 묻힌 도시 폼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은 정말 화산의 어떤 위력에 대해서 또 자연의 어떤 광대함에 대해서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폼페이 갈 때는 꼭꼭 친구들 편한 신발 신고 가시기를 꼭 강추드릴게요. 제가 예뻐 보이려고 사진에 예뻐 보이게 찍히려고 예쁜 신발 신고 갔다가 폼페이 바닥이 다 고대 로마의 그런 바닥이에요. 돌바닥이어가지고 발이 다 나갔습니다. 발목이 다 나갔어요. 꼭 편한 신발 신고 가시면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산 지형 여행 출발해 볼게요. 자, 조금 더 사진 살펴볼 건데요. 여기가 바로 베수비오 화산의 모습입니다. 제가 적절한 사진을 정말 열심히 찾아왔는데요. 이 베수비오 앞에 있는 이 도시가 현재는 나폴리, 들어봤죠, 친구들? 나폴리라는 현재 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가 되겠고요. 이 위쪽에 이제 폼페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아직도 여기 살고 있을까? 지금 이 베수비오 화산은 지금도 활화산이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화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 오늘 수업을 쭉 듣고 나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나폴리 말고 폼페이 도시 유적들의 모습들 몇 개 좀 가져왔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길, 고대 로마의 길이기 때문에 꼭 편한 신발 신고 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 가보시면은 목욕탕도 있고 집들, 그 당시에 그런 다양한 관공서들, 이런 것들, 광장들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강추하는 여행지 한번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에 여행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갈 건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 영상부터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네, 친구들 보시는 것처럼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이 되겠고요. 다행히 이제 저작권을 주지 않은 영상이라 제가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화산이 분출하곤 하죠. 네,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 직접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꼭 여기 아이슬란드나 하와이 같은 지역들로 여행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러면 오늘 화산이 어떻게 분출하는지, 어떤 형태의 지형들을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판의 경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네, 바로 이 판의 경계에서 보통 화산 활동과 진해 활동이 잦다라고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어요, 친구들.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가지고 와서 다시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였나, 여기? 이 지역? 동아프리카, 아프리카판의 동쪽,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있는 위치였고요. 그 다음 이 지역, 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있는 여기가 바로 아이슬란드가 됩니다. 아이슬란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대서양 중앙해령과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뭐였어요, 우리? 경계 중에서도, 판의 경계 중에서도 발산형 경계였다. 발산형 경계.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그치? 밖으로 나가는 이 틈을 따라서 화산이 분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이 분출할 수 있다는 거 정리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지역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 충돌형 경계였죠? 충돌형. 이 두 지역은 충돌형 경계라고 우리 배웠던 곳이었는데, 일단 환태평양 조산대, 그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 두 군데 모두 충돌, 판과 판이 서로 만나서 띵띵 팡팡 부딪히는 곳이었지. 그런데 환태평양 조산대는 뭐였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곳. 그래서 해양판이 좀 더 가벼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다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어떤 거였어요? 여기는 좀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곳도 있겠지만은 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그냥 서로 꿍꿍꿍 올라가게 되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큰 산맥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할 곳인데요. 우리 핫스팟 많이 들어봤죠? 핫스팟. 네, 핫스팟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핫스팟, 한글로는 열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열점. 이것은 사실 판의 내부에 있어요.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판의 내부에 있는 열점에서도 역시 화산이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일단 판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판의 내부에 있는 열점에서 주로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팡팡 분출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화산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일단 정리하고 갈 건데요. 여러분 받은 프린트에 빈칸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항상 빈칸 뚫어놓잖아요. 같이 정리해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지하의 마그마가 용암, 화산재 등의 형태로 분출되면서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산은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 방금 얘기했던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판의 경계는 그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판의 발산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곳들 두 군데 방금 얘기했죠. 위치 확인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곳, 수렴.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여기서 또 수렴하는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쵸.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쵸. 우리 화산이 발생하는 곳 뭐였어요, 방금? 핫스팟, 네, 이렇게 두 가지 열점 볼 수 있겠죠, 열점.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열점에서 주로 분출을 하는 곳인데 어떤 방식인지 제가 이따가 애니메이션으로 함께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점 볼 건데요. 열점이란 무엇인가를 보기 전에 지금 요 노란색, 주황색과 주황색과 지금 요 살색깔, 살구색, 요 두 지역은 지금 지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아래 지금 멘틀이 부글부글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멘틀이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는 상태라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친구들 이 지층 위로 멘틀이 어떻게 분출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멘틀이 뾰로롱, 멘틀이 부글부글 끓다가 뾰로롱 하면서 펑 하고 분출을 한 거지 지금.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산을 만들었어요. 이게 1번 화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은 어때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멘틀 아래에서 막 왔다 갔다 움직임에 따라서 이 멘틀 위에 있는 얹혀있는 멘틀도 같이 이동할 수 있겠죠. 띠링 같이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동했더니 어떻게 돼? 이제 똑같은 그 스팟, 핫스팟은 고정돼 있습니다. 핫스팟은 고정돼 있어요. 방금 있었던 요 지역, 요 위치가 지금 핫스팟이라고 보시면요. 띠링 판은 이동했어. 판은 이동했지만 요 핫스팟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열점에서 또다시 분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링 다시 한번 분출이 뾰롱 일어났고요. 이 핫스팟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지금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굉장히 선을 이루는 듯한 느낌으로 판의 이동 방향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제 열점이 만들어 놓은 화산들이 줄을 지어서 나타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바다입니다. 바다이고요. 여기서 여기 핫스팟인 거예요. 열점 보시고 열점에서 지금 띠링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펑 하고 분출했어요. 그런데 판이 함께 쭉 이동한 거죠. 판이 이동했더니 어떻게 돼? 이제 여기 또 열점에서 다시 한번 삐링 하고 또 분출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한 번 분출할 수 있고 계속 분출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도 열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줄을 지은 형태로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면 열점은 고정돼 있고 그다음에 판은 어때요? 계속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열점이 이루고 있는 열점에서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선상의 배열 이런 것을 우리가 열도라고도 하거든요. 열도의 어떤 그 시기, 형성 시기라든지 배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의 이동 방향도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또 열점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지워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이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열점은 여기 있는 거야. 핫스팟 여기 위치돼 있죠. 핫스팟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판의 이동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카우아이라고 하는 섬은 옛날 예적에 이 지역이 여기 핫스팟에 위치하고 있을 때 만들어졌던 곳이었겠지. 하지만 판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은 저 멀리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아후, 그 다음 뭐 몰로카이, 그다음 마우이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순차적으로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와이도 어때요? 하와이라는 섬도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핫스팟을 벗어나서 이 나머지 섬들처럼 더 먼 쪽에 위치하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이해되죠, 친구들? 네, 뭐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모르겠다면 다시 애니메이션 복습해 보면서 돌려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는 섬을 열도라고 한다. 열을 이루고 있다. 열을 이루고 있는 섬들, 열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화산 지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세부적인 지형의 어떤 형태로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우리 주요 화산 지형들 구분해 볼 건데 지금 제가 프린트에는 그냥 빈칸을 똥 하고 뚫어놨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차례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지금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 일단 먼저 그려주시고 이렇게 평지 쭉 그려주시고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갈게요. 자, 첫 번째 화산 지형입니다. 일단 제가 좀 더러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림 보여주고 갈게요. 일단 화산 지형은 용암이 성질이 다 다릅니다. 이 용암에 규소라는 그 광물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요. 좀 더 끈적끈적하거나 아니면은 말캉말캉해서 잘잘잘 흘러내리거나 이런 성질이 다른 성질들을 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용암의 성질에 따라서 보통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성질이 중요하고요. 실제로 지구과에서는 이 성질을 우리가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규소의 함량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세계의 지리 시간이기 때문에 지리에서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주민 생활에 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띠링 요건 뭐냐? 예, 일단 지금 종을 엎어놓은 것 같다. 약간 종 엎어놓은 형태. 요 그림 그려줘야 됩니다, 친구들. 종을 엎어놓는 형상, 그러니까 종 모양의 화산, 종상화산이라고 부르는 지형이 첫 번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띠링. 요거는 마치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방패 엎어놓은 것 같은 땅, 뭐라 했어? 방패 모양의 땅, 순상지라고 했죠. 순상지. 얘는 순상화산이라고 정리하고 요 순상화산. 네, 그 다음에 띠링. 이건 무엇이냐? 네, 평평한 용암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암평원. 용암이 만들어 놓은 평원. 용암평원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띠링. 이렇게 얹혀져 있는 용암대지. 무대할 때 대자예요, 무대. 그래서 우리 아이돌들, 가수들을 춤추고 노래하는 무대가 높은 곳에 이렇게 평탄하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높은 곳에 평탄하게 있는 곳, 용암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러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많이 했지만 그냥 얘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화장실에 가끔 가잖아요, 친구들. 가게 되면 정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푸드덕 그런 폭풍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뭔가 줄줄줄 흘러나오는 응가를 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때요? 우리 굉장히 뭔가 이렇게 되게 힘을 주어도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잘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이렇게 꿍꿍꿍 눌려 있는 그런 어떤 응가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 너무 더러운데. 네. 이 얘기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적합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하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데요. 마그마가 올라오는데 뭔가 이렇게 성질이 되게 딱딱한 거야. 딱딱하고 끈적끈적한 거예요. 엄청 끈적끈적해서 얘가 퍼지질 않아. 그래서 꿍꿍꿍꿍꿍 여기 꿍꿍꿍 올라오면서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종상화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얘는 어때요? 조금 흘러내리는 성질은 적다. 그래서 얘를 보통 유동성이 좀 적다라고 합니다. 유동성이 흘러내리는 성질이죠. 유동성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 순상화산, 평원, 용암대지 요 세 가지는 뭐냐? 우리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줄줄줄 흘러내리는 성질.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더러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제 우리 엿 많이 먹죠. 지금 엿 같은 거. 네, 좋아하잖아요. 엿처럼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끈적끈적한데 뭔가 흘러내리지 못해. 이게 바로 종상화산이 되겠고요. 네, 엿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죽이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음료수, 스무디 이런 것처럼 팡 흘렀을 때 뭔가 약간 고체와 액체 중간 성질인데 팡 쏟았을 때 얘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성질.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요 세 가지 유동성이 큰 순상화산, 평원, 용암대지 요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그 마그마가 지하에서 팡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멀리 퍼진 거야. 얘도 역시 멀리 퍼진 거죠. 이 용암대지도 멀리 퍼진 형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친구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할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 건데요. 지금 종상화산, 순상화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 한국지리 얘기할 때 훨씬 더 많이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세계지리에서는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 친구를 훨씬 더 얘기 많이 합니다. 바로 성층화산인데요. 성층화산이 왜 얘기 많이 하냐? 성층화산이 세계의 가장 큰 화산들. 대규모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후지산, 베수비오 화산 이런 큰 화산들은 다 성층화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계지를 배우고 있으니까 세계지에서는 얘를 더 많이 다루기 때문에 성층화산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종상화산은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것이라고 했고요. 순상화산 유동성이 큰 거라고 했죠. 성층화산은 이 두 가지가 약간 섞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딱 중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뭔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성질의 용암이 흘러내렸다가 그래서 팡팡 분출하면서 화산재와
막 암석들, 큰 돌덩어리들도 막 분출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 막 쌓였어. 쌓이고 그다음 또 막 흘러내리는 화산이 좀 마그마가 용암 분출해가지고 쌓이고 또 그 위에 화산재가 쌓이고 화산재와 뭐 화산 암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거든요. 쇠설물. 쇠설물들이 함께 쌓이면서 여러 개의 층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많은 화산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쌓인 화산, 성층화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훨씬 규모가 크고 훨씬 커다란 화산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크고 유명한 화산들은 거의 대부분 성층화산에 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성층화산이 바로 일본 후지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 비교해 주려고 제가 좀 사진 가져왔습니다. 요런 라인, 요 라인 지금 약간의, 그쵸. 순상화산과 종상화산 딱 중간 정도 되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순상화산의 라인, 요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완만한 형태. 완전 흘러내려가지고 굉장히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팡 분출했지만 그냥 주르륵 흘러내린 거지.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후지산은 더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어진 화산이구나. 그래서 약간 경사가 더 급하구나 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프린트 정리하고 갈 건데요. 프린트 빈칸, 첫 번째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냐. 용암강 화산재, 암석 부스러기 등이 교대로 쌓여서 만들어진 원뿔 모양의 화산이래요. 그래서 정말 큰 화산, 후지산, 뭐 마윤산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우리? 그쵸. 성층화산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층을 만들었다는 거지. 일월성자의 뭐 층을 얘기하는 거니까 층을 만든 화산, 성층화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뭐냐?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 그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줄줄 흘러내리는 애들이 바로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그 분출해서 형성된 방패 모양 화산. 방패 모양 하면 뭐라고 했어 우리? 캡틴 아메리카 할 때 그쵸?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화산. 순상지 얘기할 때 정리했었죠? 순상화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상화산에서는 줄줄줄 흘러내리다 보니까는 용암 둥굴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와이 마우나케아 화산이 주로 여기에 들어간다. 아까 봤던 사진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빈칸도 쭉 채우고 나서 제가 또 사진과 모식도로 모형들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암동은 제가 따로 빈칸 만들지 않았고요. 용암동은 요거 중요합니다. 친구들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용암돔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지리에서는 보통 종상화산이라는 그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종상화산 제가 맨 처음 얘기했던 거 약간 그쵸 뭐였어? 요렇게 종 모양 이렇게 생긴 형태의 화산이 바로 종상화산이었고요. 얘가 용암돔이랑 같은 거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빈칸 채워볼게요. 우리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에 갈라진 틈을 타서 대규모 분출했대요. 그래서 평탄한 지형을 만들었다. 고원 만들었다고 하니까 얘는 뭐야? 좀 높고 평탄한 곳. 용암 대지가 되겠죠. 대지 무대할 때 대자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빈칸 요거 채워주면 됩니다. 요거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채우고 갈게요. 칼데라라는 지형이고 칼데라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화구가 있어요. 분화구를 줄여서 화구라고 하는데요. 이 화구가 내려앉게 되면 함몰됐다고 합니다. 화구가 내려앉았을 때 보통 본래의 화구보다 훨씬 질이 큰 분지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여기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라고 해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칼데라구나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용암돔부터 먼저 사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여기 강추하는 곳인데요. 특히 여기 지금 유채꽃 피고 있는 4, 5월 달에 정말 좋으니까 내년 4, 5월 달에 꼭 한번 가보시기를 강추하는 곳이고요. 바로 제주도에 있는 삼방산입니다. 삼방산. 여러분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굉장히 이런 급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종상화산은 종모양 같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자, 여기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자체는 사실 굉장히 완만한 순상화산 위에 이제
화산이 저 끝에, 한라산 끝에만 정상부에만 얹혀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산방산만 특이하게 이렇게, 그쵸, 굉장히 정상화산 형태를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약간 성질이 달랐던 것이죠. 용암의 성질이 달라서 원래 보통 그 제주도를 이루고 있는 암석을 다 현무암인 거 우리 알고 있지, 친구들? 알고 있죠? 현무암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산방산의 암석만은 조면암질 용암이랍니다. 조면암. 이게 바로 끈적끈적한 엿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면암이기 때문에 얘가 볼록 솟아오른 형태. 그냥 여기 아래에서 꽁꽁꽁꽁꽁 올라오면서 그대로 굳은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띠링 보시면요, 그쵸? 마그마 아래에서 꽁꽁꽁꽁꽁 올라오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돔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산방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산방산 바로 앞에 있는 용머리 해안도 정말 멋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지형, 경관, 지형 여행 중에 원탑이 바로 용머리 해안이에요. 그래서 꼭 나중에 4, 5월 달에 산방산 유채꽃 보시고 이제 용머리 해안까지 같이 보고 오시면 완벽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용암대지 설명하고 갈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영상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요, 친구들. 요거 봤죠? 방금. 폭포 아래쪽에서 올라가 봤을 땐 어때요? 지금 굉장히 높고 평평한 땅인데 위에서 보니까 어때? 그냥 높은 땅이에요. 그냥 높은 땅.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용암대지가 됩니다. 이게 용암대지라서 제가 잘 보여주는 영상이라 여행 영상인데 당연히 저작권이 없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는 어디냐? 아이슬란드의 영상이고요. 이런 용암대지에서는 이렇게, 오, 멋있다. 너무 멋있다. 용암대지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내려왔다고 하면은 바로 폭포를 만들 수도 있겠지. 이런 곳이 바로 용암대지. 지금 너무 확실하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고 평탄한 지형을 만들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용암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암대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철원 용암대지도 있는데 거기는 내년에 우리 한국지리 배울 때 다시 배울 거고요. 용암대지는 사실 그렇죠, 높고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곤 합니다. 여기가 바로 용암대지고 이게 지금 다 용암이 쌓인 거야. 용암이 평탄하게 쌓였는데 펼쳐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다 보니까는 팡팡팡 펼쳐져가지고 이렇게 평탄하고 높은 지형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용암 대지를 만든 형태의 분출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왔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화산이 팡 분출할 때는 그쵸? 어떤 마그마가 빵빵빵빵빵 하다가 여기서 하나의 중심 분화구를 통해서 팡팡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출을 하는 것인데요. 이 용암대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길쭉하게 생긴 그쵸? 이런 길쭉한 선을 따라서 분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주로 분출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얘는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열하 분출이라고 해요. 열하 분출. 열을 이루고 있다. 이제 선 뜻이고요. 열에서 분출한 방식이라는 거죠. 열하 분출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용암대지다. 이거 알아두시면 내년에 우리 또 한국지에서 용암대지 공부할 때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칼데라 정리하고 갈 건데요. 칼데라는 사실 우리 분화구였어. 분화구였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깊게 넓게 만들어진 분화구를 칼데라라고 한다. 여기에 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 바로 칼데라 호우. 네, 칼데라 호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데라 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칼데라 호가 있어요. 바로 백두산의 천지가 됩니다. 백두산 천지도 칼데라 호예요. 네, 친구들 그거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칼데라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식도를 잘라서 우리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보시면 지금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 부글부글 끓다가 여기 이제 중심 분화구를 따라서 또 여러 개의 분화구를 따라서 어떻게 팡팡팡 분출을 한 거죠. 얘네가 분출을 팡팡팡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퐁 하고 분출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화산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은 비게 되겠죠. 마그마들을 이제 다 분출해버렸으니까 이 마그마 방과 이 마그마 분출했었던 이 통로들도 다 이제 더 이상 마그마가 없는 상태로
비어있는 상태로 있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이 마그마 방이 크면 클수록, 즉 분화가 크면 클수록, 이 화산 분출이 크면 클수록 얘네가 더 훨씬 더 잘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얘가 함몰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함몰된 이 분화구가 바로 칼데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칼데라 상태이고요. 칼데라. 이 칼데라 상태, 이게 지금 칼데라가 되는 거예요. 이 칼데라에 물이 비가 오고 이제 그쵸, 눈이 내리고 녹아가지고 얘가 물이 고였어. 그럼 얘가 뭐냐? 칼데라 호. 칼데라 호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금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 중요하니까요.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한 거 지금 한 시간 안에 되게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정리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개인톡으로 항상 질문 꼭 해주세요, 친구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형성 과정들 프린트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마그마 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함몰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칼데라다. 물이 고이면 칼데라 호가 된다. 이 순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예요. 우리 주민 생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화산지형에서는 사실 주민 생활 왜 정리하냐? 제가 정말 충격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친구들, 베수비오산 제가 폼페이를 갔다고 했잖아요. 폼페이를 막 걸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얘기를 거는 거야. 이제 동양인이 되게 오랜만이니까 막 말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베수비오산 주변 나폴리나 그 폼페이 주변 지역들도 지금도 화산이 분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산 바로 아래 마을에 이르고 살고 있어요. 화산 폭발을 했다 하면은 지금도 묻힐 만한 위치,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사람들 왜 여기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했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물어봤더니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관광에 내가 종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원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또 얘기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토양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거예요. 화산재는 일단 지표 아래에서, 지각 아래에서, 멘틀 아래에 있었던 마그마가 분출을 팡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마 분출했던 화산재가 정말 미네랄이 풍부해. 우리 광물 자원 미네랄 이렇게 얘기하잖아. 광물 성분이 풍부한 물을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다 보니까 이 미네랄이 많다는 건 뭐냐? 영양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물을 심었다 하면은 너무 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들을 배경으로 농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베수비오 화산의 주변에는 친목 농업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뭐 커피 농업이나 벼농사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정리하고 갈게요. 여기 바로 이탈리아의 수목 농업 위치이고요. 포도 농업하고 있는 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의 차밭, 커피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커피밭 이렇게 이제 비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자라니까 잘 만들고 있다. 화산 지역에서 많이 농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풍부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네, 요즘에 사실 삼성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색상 중에 하나인데 구리, 구리 색상. 구리 색상인데요. 지금 보시면요. 이 은과 유황, 구리 같은 것들. 특히 구리는 요즘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구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기계 장비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가 없으면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근데 구리가 또 이제 마치 석유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들이 바로 칠레, 페루 같은 곳들인데요. 이 지역들이 바로 화산 지역들인 거죠. 화산 지형이 발달한 곳들. 화산 지형이 발달한 곳들에서 또 이렇게 은과 유황, 구리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봐주시면요. 지금 국가별로 구리 매장량을 비교해 봤을 때 칠레가 1등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스트레일리아, 정말 뭐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 호주 2등이고요. 그다음 페루, 진짜 많죠. 페루와 칠레만 더해도 지금 어때? 이게 다 칠레와 페루거든요. 그래서 화산 지역,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채우고 또 마저 얘기할 건데요. 지금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해서 전력 생산하는 거, 요거 정말 잘 알고 있죠, 친구들? 뭐예요? 바로 무슨 발전? 화력 발전 아니죠, 요거는?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해서 뜨거운 땅의 열, 지열을 활용해서 발전하는 방식, 지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열 발전을 주로 많이 하는 곳들, 신기조산대, 신기습곡산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그 신생대 이후, 중생대 말, 신생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기습곡산지에 발달한 도시들, 국가들, 요 지역들에서는 판의 경계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막 땅이 뜨거운 거지. 그래서 이 열을 활용해서 지열 발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아이슬란드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산업에서는 온철과 관월천 같은 것도 활용해서 관광산업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지열 발전의 주요 국가별 설비 용량 보시면요. 미국 지금 1등이지만 나머지 지역들 지금 다 뭐야? 얘네 그쵸. 지금 화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 화산 지역이 사실은. 그래서 화산 지역이 많이 발달한 곳들이 지열 발전 용량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역시 프린트에 들어가 있죠, 친구들.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한 주 정리하고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내용 좀 많아서 기출문제는 오늘도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한 주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화산은 주로 판의 경계부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성층화산, 순상화산, 용암돔, 용암대지, 칼데라 등의 지형을 형성한다. 화산지대에서는 비옥한 화산재 토양을 배경으로 뭔가 발달하거나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한 무슨 발전? 그쵸. 우리 지열 발전이 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제가 빈칸을 뚫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뚫었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친구들. 다 중요하니까 각각 지형들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구들. 오늘 내용 많으니까요. 정리 잘 해보시고요. 네.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정리 잘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개인톡으로 질문해주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